10번 보세요. 에스포지토라는 사람의 주권이란 말과 면역이야. 면역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면역 생각합니다. 근데 주권을 약간 좀 면역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독특한 지문이야. 자, 철학자 로베르토 에스포지토는 근대 주권을 일종의 면역으로 보았다. 면역 장치다. 면역이라는 의미인 임무니타스 라는 말은 라틴어 무누스가 어원이 되는 거야. 임무니타스가 그러면 뭔데? 개인을 타인과 묶는 구체적 의무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무누스의 일시적 혹은 확정적 면제를 뜻한다. 살짝 말이 어렵지만 결국 개인에게 의무를 지우는 거를 없애는 걸 얘기해. 우리 왜 영어에서 그 접두사 이나 인 붙으면 not 의미 띄는 거 있지? 그치? 그거랑 똑같아. not 무누스야. 무누스가 뭔데? 타인에 대한 개인의 의무. 알겠어? 무누스가 아닌 거. 됐나요? 무누스의 면제. 무누스 아닌 거. 무누스가 뭔데? 타인과 묶는 의무. 그래서 결국 임무니타스는 개인 중시하는 거네. 개인의 자유 중시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즉 고대 로마에서 임무니타스는 타인에 대한 의무나 특정 법의 적용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했다. 오케이. 자유예요. 응? 몇 시? 뭐가? 숫자? 그거 7, 8, 9번 7, 8, 9가 뭔데? 응? 칭원이 사용나 이거 10번이야. 10번 10번부터 먼저 한다고. 10번하고 9번으로 돌아올 거야. 뭐라고? 무누스의 반대말이다. 쉽게 하면 무누스가 결국 타인에 대한 어떤 자기 개인에게 부과가 되는 의무를 해제시켜주는 거다. 결국 임무니타스는. 무누스란 얘기야. 자, 무누스의 기원을 둔 또 다른 개념이 또 뭐가 있어? 코뮤니타스가 있다. 여기에서 이제 커뮤니티도 나오는 거고 공산주의 코뮤니스트도 나오고 그런 거야. 코뮤니타스는 근데 의무나 증여를 위해서 타자와 함께 묶이는 것으로서 역시 임무니타스랑 어떻게 된다? 대립된다. 그쵸? 이거는 의무나 증여를 위해서 타자랑 묶인 거다. 자, 임무니타스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코뮤니타스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개인의 것을 박탈하는 거에 대한 방어나 저해입니다. 임무니타스, 코뮤니타스 반대. 임무니타스 뭐였어? 무누스 해제시키는 거였어. 코뮤니타스는 근데 자꾸 함께 묶인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해제시켜주는 게 임무니타스. 이해했어? 이해했나? 임무니타스가 그러니까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한 거고 코뮤니타스 공동체 하자, 결속 이런 거 하자 해서 의무 부여하는 거야. 됐니? 임무니타스는 그래서 외부의 힘을 막아내는 개인의 경계를 구축해준다. 아하. 자꾸 이 무누스라는 거에다가 코뮤니타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개인의 것을 막 박탈하는 외부의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그거를 막아내준다 이 얘기고요. 쉽게 얘기하면 코뮤니타스와 임무니타스 대립되고 무누스하게 만들어주는 게 임무니타스다. 마찬가지. 또한 타인과의 묶임에서 면제된 자율적 개인의 이 임무니타스는 코뮤니타스인 공동체의 부정과 결여라는 의미로 제시되기도 한다. 공동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 어원적 의미에서 보듯이 면역은 타자와 경계를 설정하는 법적, 정치적 차원의 문제였던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면역이 맞아. 근데 면역은 결국 경제, 타자에 대해서 제 개인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 경계를 설정해준다 이런 얘기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에스포지토는 홉스의 사회계약론에서 주권과 면역의 연관성을 밝히고 이 주권의 면역 패러다임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럼 비판을 하겠네요. 그치? 좋았어. 홉스 이론이 이제 비판될 거야. 홉스는 아까 우리 경쟁할 때도 나왔지만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 투쟁 상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여도 상관없는 본래의 권리인 자연권을 일단 갖고 있어. 타인을 배제하는 힘이 자연권이겠네 그러면? 그죠? 이해했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부터 인간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성을 앞세웠다. 자,
타자를 배제해도 상관없는 자연권도 가지고 있고 인간은 또 뭐 있어? 자신을 보호하는, 개인을 보호하는 이성도 가지고 있다 이 얘기. 됐어요? 다른 개념이 아니야. 자, 뭐 에스포지토에 따르면 홉스가 말하는 이성은 일종의 뭐 면역 체계와 같다. 홉스는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를 일종의 자연적 면역 체계로서 이성을 지닌 존재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성을 통해서 외부 행위자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보았다. 이게 뭐라는 거야? 면역이다. 됐어요? 면역이다. 이해되고 있나? 응? 그러니까 이성으로서 나를 보호하는 거지. 뭐를 배제하고? 윤수야. 뭐를 배제하고? 타자를 배제하고. 그치? 나를 지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리고 이 자연적 면역 체계가 근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 기존 체계인 개별적 이성은 2차적인 면역 장치로 대체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권이다. 나를 보호하는 힘에 이성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뭐겠어? 외부의 힘이 나를 억제. 그치? 외부 힘이 나의 자유를 박탈해. 아니? 내 자유를 박탈할 경우.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 뭐였어? 2차적인 면역 장치로서 내세울 수 있는 걸 주권이다 라고 보았네요. 이성, 주권. 홉스의 사회계약론에서 자 근대 국가의 형성은 그래서 개인들이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그럼 외부 힘이 오는 상황이겠네요. 그러면 뭐 2차적 면역 장치가 가동이 돼야겠지.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하려고 절대 권력을 지닌 주권자를 세워버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절대 권력인 주권자가 우리 지배하게 한다. 이게 홉스식 사회계약론이다. 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한다. 자, 보자. 그러니까 우리 보호해줄 수 있는 건 뭐다?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 보호해줄 수 있는 건 뭐? 주권을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절대자가 우리 다스려준다. 이런 의미지. 그죠? 그게 근대 국가다. 자, 홉스가 보기에 개인은 뭐 사회성을 일단 타고나지 않았어. 아까도 앞에서도 살짝 얘기한 거지만 막 명시되진 않았지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야.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그치? 그냥 개인의 나를 지켜야 돼. 그 지킬 수 있어서 타인을 배제하는 거 자연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 보호하는 이성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이성에 문제가 생겼어. 아니 이성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외부의 힘이 나를 침입해. 그러니까 뭐야? 주권이라는 개념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2차적인 면역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했고 그쵸? 홉스는 근데 국가는 당연히 그 주권을 한 사람에게 몰빵.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회성을 애초에 지녔다는 존재가 아니겠죠. 나를 지키려고만 하는 거지. 이해했나? 자, 그래서 사회성 타고나지 않았어. 자, 그러고 절대적 주권의 조건에서 주권 2차적 면역장치였지. 이거 하에서 원자적인 개인으로서 자율성을 실행할 수 있다. 좀 많이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 절대 주권 하에서 자율성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얘기야. 홉스는 이런 식으로 인간을 봤어. 자, 근대의 주권은 내부적으로는 개인들이 공동체의 원자적 이론으로 살게 하고 동질화 시킬 거야. 외부적으로는 근데 어떻게 할까? 타자들과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너 남이잖아 하고 이질적 요소의 유입을 막으면서 인공적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국 나 지키려고 남들 배제한다. 맞니? 근대의 주권도 똑같아. 내부적으로 뭐 나 딱 하고 남들은 배제. 이는 면역화 과정에서 유기체가 외부 미생물의 위험에 노출될 때 항체가 형성되는 생명학적인 자기방어 시스템과 유사다. 이래서 면역이다. 그치? 외부 미생물 위험에 노출될 때 항체 딱 이렇게 형성되는 자기방어 시스템을 이 근대의 주권 장치로 본 거예요. 이게 홉스식의 면역 패러다임입니다. 자, 이렇게 법적 정치적 차원에서 개인의 생명을 보존하는 방식 뭐였어? 2차적 면역 방식 근대 주권이 형성된 거. 자, 그거랑 생리학적 차원에서 유기체가 생명을 보존하는 방식
항체 형성하는 이 면역 사이에 유사성, 유추가 이제 되기 때문에 에스포지토는 주권을 뭐라고 했다? 일종의 면역 장치로서 해석한 것이다. 이해했나요? 이해했어요? 말이 살짝 철학적이라 어려워도 결국 나 지키려고 하는 거다. 개인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공동체 그냥 하나의 일원으로서 내부 공동체 일원으로서 무슨 타자 현명한다 이딴 의미의 공동체 아니야? 그냥 내부 이 하나에 속해 나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는 거 근대 국가 안에 들어있는 거 소속 분명히 하고 타자 유입 막는 거 결국 개인 지키는 거죠. 맞지? 그런 것은 뭐와 유사하다? 면역과 유사하다. 항체 형성. 결국 나 지키려고 하는 거다. 근대 주권은 나 지키려고 뭐 남과 협력하지 않고 뭐 한다? 절대 주권에 일단 맡겨버리는 거다. 오케이? 절대 주권 하에서 우리는 나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자, 그래서 근대의 주권 개념이 면역 패러다임으로 기능함에 따라서 외부의 타자성과 이질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외부 배제해야지. 그죠? 더 위협적인 것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개인의 삶과 사회의 삶을 방어하고 수호하는 것이 근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립 근거가 되어버린다. 뭐 개인 딱 이 주권 하에 있는 개인이나 사회의 삶을 딱 여기만 지키는 것.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해진다 얘기고요. 에스포지토는 홉스를 비롯한 서양의 근대 정치 사상가들이 타자와 이질적 요소를 그렇게 철저히 배제해서 내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만 면역을 이해했기 때문에 홉스 까이는 지점도 이거일 거고 에스포지토 입장에서 결국 뭐 타자를 배제한 데만 집중했다. 그지? 이랬기 때문에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질성을 지닌 생명만 보존하고 뭐 이질성은 배제해버리는 생명을 통제하는 정치를 작동하게 해서 생명을 통제한다? 어떤 거? 동질적인 생명만 남겨놓고 이질적인 타자 생명 싹 다 없앤다. 이런 것 해서 전쟁에서 벌어지는 결국 대량학살 같은 죽음이 정당화되었다고 비판한다. 타자, 우리를 지킬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바운더리 안만 지킬 수 있다면 남들 싹 죽여도 돼. 이런 관점이 형성돼 버렸다는 거죠. 이 면역 패러다임에서. 만약 타자 배제. 그러다 보니까 대량 학살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그리고 불확실성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 외부의 힘을 막아내는 경계를 고수하려는 조치가 어떻게 원래 환경이나 자신의 구성 성분을 또 이물질로 인식하는 과잉 면역으로 작동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공동체의 생명력을 잃게 만든다. 왜? 우리 일부 암세포들 같은 것도 그런 것들 있잖아. 뭐야? 항체를 너무 형성하게 하고 죽이는 거 있지 않니? 바이러스 중에도 진짜 나쁜 세포 만드는 게 아니라 나쁜 거를 없애는 인체의 면역 반응만 겁나게 자극해가지고 우리를 더 굶어주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우리 내부에서도 살짝 다른 것도 다 타자라고 보게 된다는 거지. 맞니? 알겠어? 내부 속에서도 동지한테 내부 속에서도 너 이 새끼 간첩이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배제해버린다고 한다는 거지. 이런 과잉 면역이 작동해버린다. 뭐가? 근대 주권의 면역 패러다임을 따를 때 내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죠. 과잉 면역 같이. 과잉 뭐 자꾸 타자를 배제하려고 하는 걸 내부에서도 하는 게 과잉 면역인 거지. 내부까지도 이지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배제하려고 할 거라는 거. 외부는 뭐야? 아예 싹 다 생명도 빼앗으려고 할 거고 내부도 이렇게 뭐야? 자꾸 이질해서 남 배제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내부인데도 불구하고. 됐니? 이해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비판했으니까. 근대 주권의 이 면역 패러다임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타자 배제하는 게 결국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남 배제하고 또 밖에 있는 놈들은 다 완전 없애버리려고 이런 문제점을 벗어나려고 인무니타스와 연관된 무누스의 또 다른 의미가 있어. 무누스는 체험에 어땠어요? 뭐였어? 무누스는 약간 의무 규율 같은 거였잖아. 그치? 의무 규율 같은 거에 근데 다른 의미도 있대. 뭐 도눔이야. 도네이트 얘기하는 거. 도눔에 주목한다.
일문에서 문호스는 그냥 의무나 책임으로 하는 1차적 의미가 있었는데 우리 문호스에는 다른 의미도 있대. 대한개념에서 요 도움을 얘는 주장하고 싶겠네. 자, 도움은 어떤 거다? 선물이라는 의미지만 단순한 선물이 아니고 일종의 증여다, 기부다, 기여다. 다른 이에게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선물을 주는 것이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오케이 줄게. 뭐 의무나 책임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에스포지토는 그래서 증여로서의 무누스라는 측면에서 면역 메커니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더 긍정하고 싶을 거야. 생의학적 차원에서 면역을 위한 항체 활성화는 신체 항원세포를 주입하면서 이루어져. 신체 항원세포 이건 그럼 뭐가 돼? 외부가 되겠니? 타자가 되겠지. 그지? 타자가 되겠지. 외부와 타자가 되겠지. 이질적인 되겠지. 외부, 이질성, 타자 같은 것들이 될 거야. 이렇게 돼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이질적인 항원세포 그렇죠. 감염돼서 우리는 뭐다? 1차적으로는 생명의 힘이 약화될 수 있어. 항체 활성화 과정에서 일단 우리 인체 감염돼. 맞니? 감염되지. 이에 따라 신체는 근데 연약한 상태에 이르지만 항원세포와의 생산적 결합으로 생명은 결국 더 활력을 찾고 생성을 거듭할 수 있다. 면역 메커니즘에서 이러한 보호 전략은 이질적인 것과의 전면적인 대립의 전략. 이건 뭐였어? 이건 근대 조건의 패러다임. 그지? 이런 게 아니고 결국 마치 이 오염도, 이 감염을 아예 안 하려고 멸균을 해버리는 이런 작용이 아니고 뭐 섞여야 된다. 결국 그게 우회와 중화의 전략이 돼야 된다. 이것은 이질적인 것에 자신을 개방하는, 그렇죠? 이질적인 것에 자신을 개방을 해둬야 돼. 배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동반하며 기존의 자기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이질적인 것의 생산적 결합으로 생명성을 생성하고 싶은 것이다. 자, 근데 주권 개념이 면역의 기능을 외부에서 차단하는 역할을 한정했다고 한다면 홉스 같은 사람들의 의견으로 가게 되면 자꾸 이렇게 되겠죠. 에스포지토는 면역을 뭐로 본 거야? 인간 생명 탄생의 원동력이다. 라고 보는 것이다. 자기 보호의 면역계를 지닌 모체는 임신과 출산을 통해 태아의 자신의 면역계를 개방하고 공존하면서 새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야. 모체가 그렇지. 뭐 증여라는 무누스의 영향을 지닌 면역이 동질성이 아닌 이질성을 통해 작동하며 차이를 생성해. 마치 뭐처럼 모체가 생성됐던 이 면역체를 태아에게 전해주면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뭐였어? 이 증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질성으로 나를 개방시켜서 차이를 생성하고 그거를 새로운 거에 만드는 거에 기여도 됐어요? 이는 나라는 경계를 새롭게 사유하게 하고요. 생명과 경계 지음의 근거인 동일성을 문제 삼고 동일성이 아니고 그 경계 지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였다. 그렇군요. 됐지. 자, 말이 조금 철학적이어서 어렵지. 사실 타자에게 나를 개방하는 걸로 해야 된다. 그죠? 그거 외부의 힘이 들어오는 거 감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결국은. 자꾸 배제하려 그러고 안 섞일라 그러고 하는 거 안 된다. 개인만 자꾸 주장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개인만 자꾸 주장해서 의무를 다 피하고 막 이래서 내부 공동체만 다루는 주권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만 보장받으려고 하다 생기는 외부적인 문제. 다른 타자 완전 생명도 빼앗고 내부적으로 주권 안에 있는 이 국가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막 간첩이지 이러면서 몰아내는 이런 과잉 면역 같은 거 피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타자의 나를 기꺼이 개방하고 또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는 무누스의 또 다른 의미인 도눔적인 의미. 그죠? 이질성에 개방하자. 타자에 개방하자. 이 얘기를 겁나게 철학적으로 해놓은 거에 불과하다. 그죠? 타자 받아들입시다. 그러니까 결국 전제를 잘 뒀어야 되는 거고요. 야, 우리 여기서 딱 봐도 일단
요거 대립된다 그랬었죠. 이거는 일문단에서 사실 결정지었던 건데 뭐야 주권 이 개념은 어떻게 나와? 무누스의 2차적 의미인데 그 2차적 의미지만 이거 뭐였어? 의미지만 근대 주권 면역 문제 면역 패러다임 문제 해결하려고 패러다임의 문제 해결 위해서 제안한 개념이죠. 이런 측면 생각해 보시고 한번 구조도 싹 읽어 보시면 나중에 흐름 잡힐 거다. 그 다음 자 봅시다. 에이 복리가 아니지. 위클리 단 설명. 자 뭐 절충 이런 거 아니고요. 상반된 평가 없고요. 이론의 변화 있던 거 아니고요. 4번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 왠지 해온거에서 낼지 모르겠습니다. 안 낼 것 같은데. 자 뭐 5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를 제시해서 이론의 가치를 들어야 돼. 이것도 아니고요. 그럼 사례가 어딨냐고. 자 2번 위클리 낸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타인에 대한 의무나 특정 법의 적용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하는 이무니타스는 코미니타스랑 대립한다. 오케이 좋고요. 코미니타스는 뭐였는데? 공동체 이런 걸로 묶는 거. 그죠? 의무 지우는 거. 의무를 지워버리는 거. 이렇게 부담 지워버리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이무니타스와 연관된 라틴어 무누스의 다른 의미인 도눔은 증여다. 오케이 됐고요. 에스포지토 과잉 면역 작동하면 공동체의 다양성은 더 해쳐지겠죠. 그치? 당연히 맞니? 자신의 구성 성분마저도 이물질 타자라고 이렇게 자꾸 과잉 배척하다 보면 공동체 더 협소해지겠죠. 안 되죠. 4번 법적 정책 차원에서 근대 국가의 주권이 개인의 생명을 보존하는 방식과 생일자 차원의 면역 유사성이 존재한다. 항체 형성. 그 다음에 5번 홉스는 자연권 가지고 있고요. 이성 가지고 있다. 오케이 5번 됐네요. 3번 에스포트 입장에서 기억을 평가했다. 기억이 뭔데? 근대 주권이야. 자 근대 주권 뭐 동질성을 지닌 생명만 보존하고 이질성을 배제하는 생명을 통제하는 정치를 작동하게 해서 문제였다. 자 2번 내 외부의 타자들이 내부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 오히려 외부의 침입을 활성화한다? 오히려 외부의 침입을 활성화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죠? 어딨어 그럼 오히려 외부 활성을 막으려고 이걸 하는 거지 그지? 자 3번 내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고객 근거로 삼아서 오케이 그건 좋은데 공동체 결속을 강화시켰다? 결국은 결속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내부적으로도 자꾸 이질성 있는 너 간첩이 자꾸 배제해서 결속이 오히려 약해져 버렸죠. 그치? 강화된 게 아니야. 앞에 것 좀 맞아 보이지만 사실 공동체 결속 아님. 자 4번 자 뭐죠? 내부의 힘을 막아내는 경계를 고수하는 조치를 강조해서 오케이 불확실성을 모두 제거하면서 내부적으로 생명력을 강화한 게 아니라 외부 생명을 뭐 어떻게 한 거예요? 배제한 거다. 이 정도만 나와야지 내부 생명력 강화가 어딨어? 자 그 다음에 원자력 개인이 절대적 주권에서 완전히 부담받는 것을 중요시해서 외부의 타자성과 이질성을 위협적인 것으로 봤지 당연히. 무슨 소리야? 자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4번 에스포지토 견해에 따를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다. 자 뭐 적절하지 않은 거 보라고 그래요. 낭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 나이보다 20년 더 젊은 사람의 다른 심장이네요. 이걸 이식받았대. 그러면 요게 이질성이 되겠네요. 외부의 거. 몸은 어떤 식으로든 전적으로 자신만의 것일 수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한다. 뭔가 감염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에 따르면 이식을 수용하는 몸과 이식된 심장은 다른 면역체와 충돌해서 서로를 거부하는 이 감염의 과정을 거치지만 그렇지만 배척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그러나 더 이상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한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요. 도놈적인 의미 형성됐네요. 무누스에. 자 자기 몸에 침해하는 것은 단순히 이질적 문제가 아니라 몸의 나이보다 20년이나 더 젊은 심장을 가진 결국 생산적 결합을 하게 됐네요. 그죠? 자 1번 다른 사람의 심장 이식받는 거 감염 동반 좋고요. 심장 이식을 통해 생존할 수 있었다? 결국 생산적 결합은 생명생성 너무 좋고요. 3번 구분하는 것에 의미가 없어진다고 본 것은 인간 신체의 뭐죠? 이질성이 확인된 거였죠. 그치? 이질성과 동질성이 이렇게 섞이면서 경계가 지워지는 걸 확인한 거였지. 생산적 결합을 하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3번 안 돼요.
4번 배척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거 우화 중화. 오케이 좋고요. 우회와 중화. 그다음에 자신의 몸보다 20년 더 젊은 심장을 지닌 사람 몇 살이라고 묻는 것은 나라는 경계에 대해서 당연스럽게 물어봤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죠? 문제는 의외로 깔끔. 그리고 글의 주제가 너무 깔끔하기 때문에 말의 방식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괜찮은 질문이었다.